안녕하세요. 19년 3월 머니올리의 10억 만들기 1탄 시작하겠습니다. 1탄에서는 이번 달의 현금 흐름표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3월에는 제가 대중교통으로 한 10만원 정도의 돈을 썼고 또 데이트로 30만원 정도의 돈을 썼습니다. 이 데이트 비용은 여자친구랑 제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30만원, 그리고 여자친구가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서 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트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이 이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요금을 보게 되면은 핸드폰 요금이 많지 않죠. 이거는 제가 여러 군데를 다 뒤져서 핸드폰 요금을 최대한 이제 조금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 요금을 한 2만원 정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보장보험. 이 보장보험은 44만원이라고 해서 이게 되게 많은데, 이 안에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그런 보험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즉 의료보험공단에다 내는 보험이 있는데, 어, 제 직업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그 돈을 공단에 내야 되는 돈을 제가 내요. 근로자라면 원천징수에서 이제 떼고 월급을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 3개월 정도 밀렸어요. 3, 4개월 정도 밀리다 보니까 그 밀린 걸 한꺼번에 내느라고 이번 달에 조금 돈을 많이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이자를 보면은 대출이 있어서 지금 5만원 정도 이자를 내고 있고, 요 돈을 대출 받아서 제가 투자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부동산을 사놓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대출을 받았고, 또 커피로 한 9만원 정도의 지출을 했는데, 이 커피는 뭐냐면 제가 하는 일이 재테크 상담, 재테크 강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요. 그래서 그 강의나 상담을 하러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만나 뵈는 고객분들이랑 상담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주로 그 상담 장소가 카페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에서 고객을 만날 때 커피를 좀 제가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9만 원 정도의 지출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얘네들 한 6가지 항목은 고정 지출이에요. 항상 이 정도는 나가는, 그러니까 제 어떤 의사와는 별개로 항상 지출이 되는 그런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고, 그 다음 지출이 이제 음식, 또 택시, 그 외에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다른 지출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변동 지출이에요. 그래서 저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보게 되면 30만원 정도를 썼고요. 제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2끼 정도를 먹어요. 3끼를 먹었더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2끼를 이제 조금 많이 먹는 편인데, 그래서 아침은 집에서 먹는 편이고, 점심 겸 저녁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30만원 정도를 썼고, 근데 평소에는 한 20만원 초반, 많아야 20만원 중반 정도를 쓰는데 이번 달에 지출이 진짜 많았어요. 많은 달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배고프면은 막 한 끼에 막 16,000원, 17,000원짜리 이런 것들도 그냥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 값이 많아졌고, 이거를 이제 조금 줄일 거예요. 계속 좀 줄여 나가야지만이 지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일 거고, 그
그 다음에 택시. 이 택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도 그럼 대중교통이 이만큼 나오고 택시비 이만큼 나오고 지출이 되게 많죠. 그래서 차를 살까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는데 차를 사면 이것보다 지출이 더 나가더라고요. 경차를 사도 이것보다 많이 나가요. 렌트를 해도 이것보다 많이 나가요. 그래서 당분간 아마 차를 안 살 것 같아요.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교통도 이용하지만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동선상 하루에도 일정이 2개, 3개씩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10만원 중에서 절반은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는 거라고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사실상 조금 게을러서 아니면 귀찮아서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외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뭐 파마를 한다든지 머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뭐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헬스장을 등록한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기차를 탈 경우도 있어요. 그럼 기차 막 부산까지 가려면 4, 5만 원 나오죠. 그래서 기차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병원을 간다든지 경조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이 이제 여기 들어가고, 아니면 우편 택배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지출인데, 그래도 이번 달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얘네 3개만 합쳐도 한 80만원 정도는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출을 전체를 다 합쳐보니까 한 189만원 정도를 썼고, 이 보장성 보험에서 이 돈을 좀 많이 썼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밀린 돈을 냈기 때문에 이 돈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돈이 줄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썼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지출을 줄여 나갈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재테크도 중요해요.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재테크를 하려면 최소한의 어느 정도 자본이 이제 필요하고요. 뭐 자본이 없어도 재테크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이 모일 때까지는 그냥 닥치고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그걸로만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한 올해 10월 정도까지는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수입을 늘리고 또 아껴 써서 지출을 줄이고 그거를 계속 할 거고, 지출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수입 번 돈은 일을 해서 한 488만원 정도의 돈을 벌었고, 그 외에는 다른 뭐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480을 벌었고, 요 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2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총 저축한 돈이 한 299만 원을 저축을 했습니다. 480을 벌어서 180을 쓰고 남은 돈이 이제 299만 원이 됐고요. 그래서 머니얼리의 10억 모으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탄에서는 앞으로의 목표와 또 그래프를 통한 현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